네, 지난 시간에는요, 공간의 자연광 유입, 그리고 자연광 유입에 의한 그 동서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서양의 빛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굉장히 그 방향성이 강한 빛의 특성이었고, 다른 사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양의 사례를 보여드렸고, 이슬람 문명도 서양의 사례로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 연출에 있어서나 그 조명의 그 자연광 유입 또는 그 인공광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정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공간을 설계하거나 조명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사례는 이제 측면광 중심이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의 특성이고 그림자와 빛의 영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빛의 환경이 있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동하고 북촌 카페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그 간접광, 반사광, 이런 확산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서구의 빛의 환경이나 공간 구성의 특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간접광, 반사광, 확산광에 대한 전통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특성 또는 동아시아나 한국의 전통적 그 공간 특성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분 설명드릴 때 영상하고 그 화면, 그 음성이 좀 불일치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연환경하고 인문환경적 그 측면에서 경관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의식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관 조명 활용 방법이에요. 남산에 있는 팔각정 모습입니다. 이거 실제로 가서 제가 이 책 쓸 당시에 가서 찍은 모습인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가 이걸 찍은 이유가 건축의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획일적으로 서구의 라이트업 방식을 따라했다라는 걸로 지적하려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히메지성의 경관 조명 사례고요. 이거 안 좋은 사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단청이라는 건 한국관 이 단청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있긴 한데 한국의 단청이 제일 화려하거든요. 정말 오색 찬란하게 예쁘게 색을 다 칠해 놓은 건데 이걸 잘 보여주기 위한 조명은 사실 연색성 중심이에요. 얘가 갖고 있는 색감을 최대한 잘 살려내기 위한 조명. 그러면 문화재 조명, 제가 문화재 조명 하니까 또 막 좀 화가 나는데 문화재 조명 심사하러 가면 꼭 그래요. 문화재청에서 추천한 게 낮은 색온도라서 그걸 쓰길 권장한다. 근데 사실은 색온도가 낮은 조명이라고 무조건 연색성이 좋은 것도 아닌데다가 거기서 말하는 낮은 색온도의 색온도는 그냥 오렌지빛으로 은은하게,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지금? 제가 유럽의 석조 건축 라이트업 하는 거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프랑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한국의 이 문화재 조명이나 경관 조명 이렇게 건축물 위주로 라이트업을 할 때 유럽 사례를 자꾸 참고해요. 참고하면 안 되죠. 건축의 특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선 재질이 우리는 목재, 유럽은 석재. 석재는요, 따뜻하게 보이려고 오렌지빛 쏴버리면 잘 먹어서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목재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어려워요. 단청이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칠해졌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색을 누렇게 떠버리게 하는데요. 그리고 동아시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와의 선 같은 거예요. 얘는 그거는 다 무시한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고 더 원초적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건축의 목적을 분석한 사례가 없어요. 건축의 목적을 분석합시다. 얘는 뭐죠? 팔각정이에요. 팔각정 뭐 하는데요? 경치를 바라보는 곳이에요. 이해하셨죠? 경치를 바라보는 곳인데 얘는 설계 어떻게 했어요? 이 건축 자체를 엄청 부각시켜서 얘를 보여놨어요. 제가 설계를 해야 되면 팔각정 설계할 때 얘가 아니라 얘는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점은 이 뷰는 360도 회전 아니에요?
그 뷰가 어떻게 보일 건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얘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존재감을 드러낼지를 엄청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팔각정 설계, 우리나라 그 경치 좋은데 다 선비들이 누각 세웠잖아요. 누각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각 자체의 소재, 크기, 모양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 놓을 거냐를 먼저 설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얼마나 멋진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목적에서 세워지는데 그런 건축적 목적이나 의미는 다 지워버리고 이거 경관 조명 하자니까 그냥 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유럽스러운 경관 조명이죠. 그래서 제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맞는 게 없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망점 분석부터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경관 조명 설계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기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건 뭐냐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팔각정에 대한 경관 조명 설계를 한다라는 건 여기서 바라보는 야간 경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도시의 마스터 플랜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각정 자체가 이게 작은 규모니까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죠. 건축의 목적 자체가 여기서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한 건축이면 여기서 바라보는 야간 시야는 어떻지? 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저런 구조물이 있는데 네, 그 주위에는 지금 다 개발이 다 됐고 네, 저게 문화재라고 해서 저거만 거의 딸랑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 문화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야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과한 거죠.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보면 제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과할 게 아니라 또는 얘가 갖고 있는 그 야간에 보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이 건축의 아름다움이 뭐 있다라면 그걸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서구식 그 석조 건축 라이트업을 그냥 베껴다가 아무 맹목적으로 갖다 쓴 예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된 뭐 현대적 도심이라 하더라도 그 도심을 바라보게 해주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죠. 여기가 너무 과해버리면 어떨까요? 그 경치가 잘 보일까요? 매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그 밝은 곳을 잘 보일까요? 물론 잘 보이는데 문제는 가까이 너무 강한 빛들이 있으면 바깥을 조망하는 데 방해가 돼요. 이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빛의 양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실패한 거고 조망적인 분석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히메지성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 고건축 중에 이 오래된 건축물 중에 이 성은요. 물론 내부는 목조로 되어 있는데 이 겉은 다 회벽 같은 걸로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분석, 공간에 대한 분석을 한 거죠. 이 하얀색 벽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색온도가 높은 푸르스름한 조명을 막 써요. 여긴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적어도 주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조명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했다라는 게 보여진다는 사례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현재 문화재 조명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뭐 경복궁 야간 개장을 해요. 지난 학기에 어떤 학생이 그걸 진행했는데 어쨌든 좀 성실도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사실은 그 사례가 있으면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소개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경복궁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계한다라고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간에 어떻게 보이고 야간에 그 주간 경관 대비 야간 경관은 어떻게 보일 건지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경관 조명 설계 들어가면 이 건축물의 구조나 모양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곳이 임금이 머물던 곳이냐, 어디가 왕비가 머물던 곳이고 혹시 야간에 임금이 다니던 어떤 루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 어떤 밸런스, 균형을 잡아줘야겠죠. 양적인 부분을 뭐 이를테면 뭐 어느 부분을 보다 밝게 해주고 어떤 부분을 어둡게 해주고 색온도 계획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거냐 이런 시퀀스에 대한 분석이나
그 건축 공간에 대한 기본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밝게만 하는 거죠. 또는 잘 보이게. 잘 보이게 밝게 보인다는 것만으로 문화재 조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이런 분석이 체계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외국 사례 갖다다가 적용하지 말고. 그거 왜 자꾸 그렇게 하냐면요. 분석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도 우리의 기준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외국 기준, 야, 유럽에 갔더니 멋지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 사례를. 제가 문화적 목적, 문화적 차이 인식 필요, 건축 소재 차이 말씀드렸고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멋지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 모 대통령 때 얘기예요. 실제로. 체코 프라하 갔더니 멋지다. 야, 한국도 이렇게 조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봐라. 얘기했더니 수행원들이 네, 그리고 받아줘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국조명연구원에 뭔가 의뢰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조명기구를 개발해라. 여기서부터 잘못돼 있죠. 이게 조명기구의 문제예요. 공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코 프라하는 왜 멋지지? 얘네 건축은 뭐지? 얘네는 소재가 뭐지?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지?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이걸 봐야 되지?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세요? 환경 디자인 관점에서 간판 디자인 하는 방법. 그거하고 얘랑 뭐가 달라요? 강이 흐르네. 수변 공간이네. 물에는 이 그림자가 어떻게 비칠지도 고려해야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죠. 체코 프라하에 갔더니 이런 멋진 야경이 있어서 우리도 그걸 서울에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서울도 분석해야죠. 서울의 야간 경관 분석해야 되죠. 그게 나와야 될 문제지 조명기구 한두 개 개발해서 짠 답이 없어요. 숲을 설계해야 되는데 나무 하나하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 자체가 아주 틀어져 있는 거죠. 삿포로 눈축제? 눈의 모습이잖아요. 설경을 어떻게 아름다우게 해줄 거냐. 다르잖아요. 이게 같아요? 지금 체코 프라하고 얘가 같아요? 분석을 해줘야죠. 유니시가와의 일본의 온센 눈축제, 온천 그 눈축제인데 따뜻한 느낌으로 해주잖아요. 잘 보세요.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해주기 위해서 이 푸르스름한 눈의 느낌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대비시킬 건지 이런 것도 설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촛불 킨 느낌으로 하려고 따뜻한 색온도, 낮은 색온도에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지금 촛불을 킨 거네. 네. 문화적 환경, 자연환경적 분석, 이런 인문적 분석 없이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한국조명 ICT연구원에서 리룩스 강의도 많아요. 중요한 건 리룩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룩스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 그죠? 광학 분석을 해야 된다면 광학 분석을 하기 위한 배광의 기준, 그건 다 뭘로 해요? 제가 지금 수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명 디자인의 어떤 설계 기준이 먼저 확립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체코 프라하 대통령 따라서 수행원들이 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조명기구 개발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짓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어느 대통령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 야간 경관은 이런 문제가 가능한 거죠. 여기도 분석이 된 거잖아요. 싱가포르 정부가 하고 있던 고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적도를 지나가는 적도 위에 있는 유일한 메트로폴리탄 아닙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화된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빛의 조건은 뭐냐? 하층부는 낮은 색온도로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상층부는 경쾌하게 솟아져 있는 이런 느낌을 연출하자. 자연경관, 인공경관 다 분석해야 되고 기후적 특성까지 분석해야 되는 거죠.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조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조명은. 이런 야간 경관이 아름답다, 이게 어느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논의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다 바람직한 방법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이나 이런 것도 반영돼서 좀 그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기도 합니다.